7.5%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거 정당 지지율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요, 7.5%포인트면은 오차 범위 밖 아닙니까? 지금요? 일단 정당 지지율 결과 오늘 공개된 거 좀 하나 보죠. 이겁니다. 맨 오른쪽이 오늘 나온 결과죠. 보시면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이 39입니다. 한 주 전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많이, 그리고 민주당은 조금 내려갔어요. 한 주 전 조사에서는 접전이지만 민주당이 앞섰어요. 오차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전에는 뭐 굉장히 벌어졌죠. 근데 그래프 보세요. 완전히 상황이 다르게 변했습니다. 지금요. 오차 범위 바뀝니다. 지금 46.5, 39는요. 오늘 요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서요. 여야에서 좀 설명을 내놨습니다. 입장인 거죠. 들어보시죠. 지금 뭐 굉장히 정치 상황이 혼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나오는 하나하나에 저희가 일희일비할 수는 없고 당의 지지도 이런 것보다는 국민분들이 느낄 불안감이라든지 국민분들이 느낄 어려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더 다가서야 한다. 여론조사는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평가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의 추이를 보게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은 있겠지만 이러한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뭐 일방적으로 도외시하고 무시하지는 않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면밀히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지지율이 역전됐다. 근데 그때까지는 오차 범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는 뭐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엄격히 따지면 그런데 지금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차 범위 밖 역전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에는 사약이 될 것이고 예. 민주당에는 쓴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이 여론조사에 취해서 마치 본인들이 잘한다고 착각하는 순간 오히려 다시 재정비할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저렇게 기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지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는 적정한 긴장을 불어넣어줄 계기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원인은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었어요. 그 도마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가 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국정 지지도 자체가 굉장히 낮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진 그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제는 윤석열은 저 멀리 간 사람이고 예.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이 평가의 대상으로 확실하게 올려놓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앞으로 대응을 지금까지 해왔던 야당의 방식으로 계속 할 것이냐 예. 아니면 국민들이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뭔가 대안적 세력으로 예. 느낄 수 있게끔 이 행동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이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면 다시 저 지지율은 거꾸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대응을 못하고 계속해서 해왔던 대로 방식으로 간다면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는 목소리, 뭔가 압박을 하면서 공세적인 의견을 내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은 반박을 해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는 질서 유지와 사법체계 준수를 운운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질서와 법치 준수의 반대말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일생을 무질서로 살아온 이재명 대표가 질서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을 넘어서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질서와 사법은 나를 위한 질서, 나를 위한 사법입니다. 내란 수계를 가지고 어떻게 제1야당 대표를 비교하면서 비판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의해서 2년 반, 3년 가까이 탈탈 털리며 모든 수사를 받고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맞서는 입장들이죠. 정치권 여야가요.
아까 여론조사 결과 아까 정당 지지율 좀 소개해드렸는데 정권 연장을 원하는가 정권 교체를 원하는가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오늘 나온 여론조사 요건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46.2,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48.6. 물론 요거는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만 절대값 자체는 정권 연장 쪽이 또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오늘 나온 거죠? 그럼 앞서서와 비교를 해보죠. 시차를 좀 두고요. 이거 역시 변화를 보이는군요. 12월만 해도요. 정권 교체가 60%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내리고 반대로 정권 연장 의견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더니 지금은 48.6 정권 연장, 46.2가 정권 교체입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정권 연장 쪽으로. 송영훈 전 대변인 이 내용 포함해서 지금 정치 상황을 엄격히 말하면은 민주당한테 상당히 유리한 상황 아닙니까? 통상 그렇게 다들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자업자득이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해온 정치 행위들의 누적된 총합입니다. 자, 앞서 저희가 화면에서 봤던 정당 지지율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다시 보겠습니다. 한 달여 만에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13.4%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정권 교체가 더 좋다라고 하는 응답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4.2%가 줄어들었어요. 예. 자, 그러면은요. 그동안에 어떤 정권 교체 뭐 연장과 교체 그 그래프도 좀 보죠. 네, 예, 변화가 많이 보이네요. 네,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14.2%가 줄어들었어요. 자,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적대적 의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본인의 고유한 가치보다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마지못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선택하는 측면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 축이었던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제 오로지 본인의 본질로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마저 탄핵 소추해서 네. 전대미문의 대행의 대행을 만들어 놓고 최상목 권한 대행마저 탄핵을 하겠다면서 줄탄핵 으름장을 놓고 그리고 또 이른바 그 국민들에 대한 카톡 검열, 카톡 계엄령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서 지난 13일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본인의 부친 또 본인 자신에 대한 이러이러한 가짜뉴스가 떠돈다면서 그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국민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권력을 잡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반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당 지지율 14% 하락, 정권 교체 원하는 비율 13% 하락 이런 것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재명 대표의 적은 이재명 대표 본인인 겁니다. 이 구조는 앞으로도 쉽게 깨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데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이게 날짜가 오늘 23일이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23일 오후 3시로 잡혔어요. 이게 2심이에요. 2심. 1심에 유죄 나왔잖아요. 첫 항소심 공판인데 서울고법에서 재판 출석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송했다 그러거든요. 소환장. 이게 첫 재판이면 이용입니다. 첫 재판이면 제가 알기로는 공판 준비기일 해서 굳이 안 나가도 되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첫 재판인데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그 변론 준비 절차는 사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적인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게 보통 이제 재판에 있어서 쟁점이 정리할 게 많거나 이렇게 앞으로 증거 신청과 관련해서 이런 의견이 있을 때는 재판부에서 변론 준비기일이라는 걸 먼저 열고 여기에는 변호인만 출석해서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제 변론기일을 직접적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피고인 소환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을 보면 일단 변론 준비 절차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재판 속도 내겠다는 뜻일까요? 근데 이게 이후에도 변론 준비 기일을 또 진행을 할 수는 있어가지고 일단은 어쨌든 직접 출석을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고 이날 가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으로 앞으로 재판에 임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만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앞서서 전해드렸던 속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군요. 지금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 들어갔다 도착했다는 얘기 전해드렸는데 지금 조사를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구인을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죠. 공수처가
조사 불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 중이다. 그럼 송영훈 전 대변인, 이 뜻은 강제 구인해서 공수처로 호송을 하겠다 이 뜻인 겁니까? 그런 것으로 보이네요. 과천 공수처로 인치해서 야간 조사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게 대법원 판례상 가능은 합니다. 예. 2013년 7월에 나온 대법원 결정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효력에 근거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러한 정도의 절차가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적정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겠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일관되게 행사하고 있는 것은 뭐 이미 널리 알려졌고 게다가 지금 야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정의 강제 구인을 한다면 뭐 내일 오전에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근데 만약에 윤석열 지금 보면 응할지 불투명인데 만약에 강제 구인 나 이거 거부하겠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까? 뭐 이제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붙잡고 데려오는. 그러면 그런 것이 그거는 그 안에 서울구치소, 그러니까 교정당국의 협조가 또 필요한 사안 아닙니까? 아마도 이제 공수처 수사관들이 그렇게 하거나 예. 혹은 뭐 교정당국의 협조를 받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국민적인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예.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기관들이 그런 사회적 갈등과 후유증을 좀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고민과 숙고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과연 저렇게 실효성도 불투명한 야간 조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각에 저렇게 강제 구인을 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로 적정하고 자연스럽게 보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속보 한번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강제 구인 시도 중인데 응할지 불투명하다. 지금 이거예요. 지금 나온 속보가. 예, 이동학 전 저는 최고요. 거꾸로 공수처가 지난번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가 1차 때 실패했잖아요. 예. 그리고 엄청난 국민 공분에 시달렸어요. 근데 이번에도 저걸 만약에 강제 구인을 시도하다가 만약에 또 실패하고 그냥 돌아간다. 그러면 또 저는 오히려 엄청난 또 공분에 휩싸일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가 끝까지 좀 잘 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아유 참 첩첩산중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강제 구인 시도 중이다. 그런데 지금 이게 관철이 되느냐? 이것도 집행이라고 할까요? 이게 집행이 되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일 수 있다. 응할지 불투명하다. 이겁니다. 일단 두 개의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렸습니다.